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 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합니다. 네. 등의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등의 통증을 턱관절과 흉추 교정으로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턱관절과 흉추 교정을 동시에 시행한 후에 등의 오래된 통증이 사라진 실제 치료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등 부위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군요. 원장님, 그 등 부위에 일단 통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등 쪽, 이 뒤쪽을 얘기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흉추 부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등 양쪽에 날개 축지뼈가 두 개가 있죠. 그 날개 축지뼈 사이에 위치하는 부위에 등뼈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를 밀 때도 혼자서는 손이 잘 안 닿는 부위, 양 날개 축지뼈 사이에 위치하는 정 가운데의 흉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부 흉추가 되겠고요. 흉추가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경추와 연결되는 쪽에 가까운 상부에 위치한 흉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원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등 부위, 그러니까 흉추, 특히 이제 상부 흉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등이 뒤로 튀어나오신 분들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등뼈가 뒤로 돌출되신 분들이 일단 등이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등뼈가 안으로 앞쪽으로 밀려서 나간 분들, 등뼈가 들어가신 분들도 등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네. 등뼈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등뼈가 안으로 좀 쑥 들어갔다. 그렇다면 등뼈의 위치가 제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반대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등 부위가 이제 아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등뼈, 즉 흉추의 정상 위치와 곡선에서 제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등뼈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 아파지는 것이다. 등뼈의 원래 망곡이 달라지면은 등뼈가 아파지는 것이다. 제 위치, 제 모양, 제 곡선을 등뼈가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 아파지지 않는데 이 제 위치, 제 모양, 등뼈의 원래 곡선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제 모양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등이 아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왔던 등뼈의 모양과 배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절대 아파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등뼈, 즉 이제 흉추의 원래 위치와 곡선이 깨지면서 그 등이 아파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 등뼈, 즉 그 흉추의 원래 모양과 곡선은 어떤 모양이 정상인 모양인 걸까요? 네, 그 엑스레이 흉추를 찍었을 때요. 흉추 12개 중에서 맨 위에 1번 흉추하고 맨 밑에 12번 흉추에서 이제 선을 그어요. 1번 흉추의 하단에서 수평선을 그어주고요. 맨 밑에 있는 12번 흉추에서 또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선에 각도를 이제 재는 건데요. 그 각도가 45도가 될 때가 정상적인 흉추의 망곡 각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45도보다 작아지면 등이 일자등 형태로 변하고요. 이게 일자등 형태가 되면 등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45도보다 각도가 커지면 구분등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흉추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구분등의 형태가 더 많아요. 튀어나오신 분들이. 네네. 이 구분등 형태는 옆에서 잘 보입니다. 구분등을 가지신 분들이 서 있을 때 옆에서 보면은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죠. 네, 그래서 옆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목뼈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네. 목이 일자 형태로 변하면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등이라고 하면은 일자목처럼 이렇게 등뼈가 일자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추 모형 보시면은 정상적인 C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일자 형태로 됐을 때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흉추도 만곡 각도가 45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45도보다 작아지면 흉추가 일자 형태로 서버려요. 그래서 목이 서버리면 일자목이 되듯이 등뼈도 일자로 서버리면은 일자등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 그 등뼈가 푹 꺼지는 일자등과 또 등뼈가 뒤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그 굽은 등, 어느 것이 더 임상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진료하면서 척추가 안 좋은 분들, 턱관절 안 좋은 분들, 이제 등뼈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등뼈가 튀어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굽은 등 형태의 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굽은 등 형태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이분들의 등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방송 이제 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운전기사님들이 많아요.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많은데, 예. 양팔과 양손으로 핸들 잡고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은요, 등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컴퓨터를 만약에 많이 하는 젊은 층들, 앉아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등이 뒤로 밀려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리고 특히 재봉이나 미신같이 앉아서 어떤 작업을 하루 종일 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역시 등뼈가 튀어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한 자세로 서 있는 분들 중에서 오랜 시간,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분들 중에서 등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등 통증이 나타나면 몸 상태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은 또 왜 그런 것인지, 네. 예, 궁금합니다. 일단 등 통증이 나타나신 분들은요, 등뼈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흉추, 즉 등뼈는 위로는 목뼈를 받치고 있고요, 아래로는 허리뼈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뼈와 허리뼈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항상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재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시어머님과 며느님 사이에서 남편이자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네.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잘 되는데, 척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추, 밑으로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 요추, 그 중간에 흉추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위아래를 연결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중간에서 등뼈는 목뼈와 허리뼈를 잘 중재하고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중간 다리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등뼈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등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등뼈가 뒤로 튀어나와 보면은 몸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목은 일자로 쓰면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왜냐면 등이 뒤로 튀어나가니까 네. 몸의 중심을 잡으려면 그 위에는 앞으로 가야 돼요. 아. 왜냐면 몸이 뒤로 가니까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왼쪽에 올라가면은 반대쪽 다리로 이렇게 올리듯이 등이 튀어나오면 목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일자목이나 거북목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결국 등뼈가 안 좋으면 목뼈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등뼈가 안 좋으면 결국 목뼈도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래쪽 그 허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역시 관계가 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등뼈 아래에는 이제 허리뼈가 있는데, 등뼈가 이제 뒤로 튀어나오면요, 밑에서 받치고 있는 허리뼈는 하중이 많이 걸려요. 부하가 많이 걸려요. 뒤로 등뼈가 튀어나오면서 정상 만곡보다 볼록해져 버리니까 밑에서 받치는 허리뼈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허리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추간판 탈출증,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되면 척추관 공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흉추의 문제가 결국 척추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남편 역할이죠. 네. 흉추, 가운데 있는 등뼈가 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튀어나오게 되면은 결국 위아래 경추와 요추는 제 위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아파진다. 그래서 결국 등뼈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척추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척추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그 등 부위 통증은요, 등 옆에 날개 축지뼈가 있기 때문에 날개 축지뼈는 또 어깨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등뼈가 안 좋은 분들은 결국은 날개 축지뼈를 거쳐서 어깨로 파급이 돼요. 등이 아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등뼈가 튀어나오거나 등이 아픈 분들은 어깨 관절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하고 어깨는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어깨가 아프고 어깨를 들 때 힘든 분들은 반드시 등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등뼈의 위치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오랫동안 안 나으신 분들은요, 흉추를 제 위치로 집어넣어 줘야만 어깨가 나을 수가 있는데, 이 흉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깨만 치료하면 어깨가 오랫동안 안 낫고 네. 고질적인 어깨의 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어깨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어깨만 치료하다 보면 어쩌면 국한될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흉추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만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로 고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등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등뼈가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깨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어깨 쪽만 이런저런 치료하다 안 낫는 분들은 반드시 등을 치료해주면은 좋아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흉추가 만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잘 안 낫는 경우는 너무나 많고 어깨가 낫질 않는다. 그래서 어깨가 나으려면 등뼈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흉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볼 수 있겠네요. 흉추, 즉 등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도 안 좋고 그리고 허리도 안 좋고 또 어깨도 안 좋으신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많네요. 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부위가 아프신데 어디서부터 치료를 그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등뼈가 튀어나온 것부터 좀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남편 역할. 네, 남편 역할을 하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내 사이에서 남편 역할을 하는 등뼈가 튀어나왔으면은 일단 남편 스스로 좀 제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등뼈가 튀어나오면 척추 전체가,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균형이 등뼈 튀어나온 걸 일단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흉추 교정이라고 하고요. 또는 흉추 드랍 테크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기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목이나 허리 골반은 교정 기술이 이렇게 고난이도가 아닌데 이 흉추는 좀 고난이도고 위험하고 뼈가 다치기 쉬운 교정법이에요.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요. 이 손을 교차시켜서 어깨를 이렇게 자신의 어깨를 쌉니다. 환자는 그 자세로 있고 의사인 제가 소나무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환자분의 몸통을 완전히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제 오른손이 주먹 형태를 쥐고 환자분의 등뼈에다 손을 대고 그대로 환자분과 제가 동시에 침대에 눕게 돼요. 몸을 밀착한 상태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누우면서 제 주먹 위에 있던 등뼈 튀어나온 부위가 소리가 우두둑 하면서 크게 나면서 제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소나무를 안듯이 크게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팔이 길어야 됩니다, 일단. 네. 의사가 팔이 길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제 위치에 접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손이 좀 살이 좀 두툼하고요.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등뼈가 안 아프고 뼈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추 교정 테크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턱 관절은 흉추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턱 관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 흉추를 교정을 해주고, 이제 위아래도 잡아야 돼요. 이제 목뼈와 골반, 허리뼈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척추 전체가 그럼 결국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경추 2번.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추라고 하죠. 경추 2번을 움직여줘야지 척추 전체가 한 번에 일단 정렬이 되는데 흉추를 일단 집어 넣었죠. 그럼 이제 경추와 척추 전체를 정렬해주면 척추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건데 경추 2번을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죠. 네. 그래서 턱관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등뼈를 집어 넣더라도 목뼈하고 허리뼈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척추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턱관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턱을 잡아놓고 흉추 집어넣고 이렇게 전체적인 척추가 정렬이 되면서 몸이 빠른 시간 안에 등 통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등 통증이 발생해서 고생했던 환자분들을 실제로 치료한 사례도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사례 얘기도 좀 남겨주세요. 네. 오늘 등이 아픈 분들 중에서 세 분의 사례를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2014년 9월달, 그러니까 2달 전에 저를 찾아오신 40대 초반의 그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여성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수술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수술 보조 업무를 하루 종일 서서 의사 선생님 옆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뼈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파졌고 어깨, 목, 허리가 다 아파서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 방송 동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제가 2013년 8월 21일 날 이 방송에서 20년간 재봉 일을 하던 50대 남성분이 등이 아픈 지가 20년이 됐는데 제가 흉추 교정과 턱관절 치료를 해서 20년 된 등의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영상을 보시고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네. 이분은 등이 튀어나왔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이 튀어나온 분들은 반드시 어깨가 아파요. 왜냐하면 날개축지뼈로 연결이 되니까. 첫날 오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등뼈가 후만 뒤로 튀어나왔고 어깨가 아파서 이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턱관절을 제 위치로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등뼈를 눕히면서 제 위치로 집어넣는 흉추 드롭 테크닉, 흉추 교정을 하니까 턱관절로 척추 전체를 잡아주고 흉추 튀어나온 거 집어넣어버리니까 많이 좋아져가지고 통증이 사라져서 하루 종일 근무해도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가 경기권에 있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한의원 오는 데까지 2시간, 왕복 4시간 걸려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 8월 달에 2024년 8월 달에 오신 40대 가정주부님인데 이분은 등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 밤에 등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등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자다가 깨고 결국 날밤을 새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았어요. 그 이유는 등이 튀어나왔는데 흉추가 튀어나왔는데 흉추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어깨도 안 낫고 등도 안 낫는 거죠. 등만 집어넣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2024년 8월부터 턱관절 장치를 이용해서 턱관절 위치를 잡아주고 오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감싸는 자세에 또 흉추 교정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2014년 11월 현재에는 밤에 등 통증이 없어요. 그냥 밤에 잠들면 아침까지 쭉 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나와서 밤에 아파서 잠을 깨던 등 통증이 흉추 교정하고 턱관절 집어넣으니까 제 위치로 어이없게 사실 좀 좋아진 거죠. 이렇게 등 아프면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흉추를 교정해야지 어깨가 좋아집니다. 네. 자, 오늘 흉추, 경추와 요추의 정말 중간 역할을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등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 있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